veins. I've been driving this train, years in this lane. There's no stopping this flame, cause I came to the game and I changed it to play how I like, rearranged it to my own domain. Yeah, I got what it takes, made lots of mistakes, taking shots, skipping breaks, feeling lost, feeling great, popping off, singing straight, never stopped, never changed. All the squad here to play and I've got something to say. Yeah, I work. 뭐 보고 있는 거야? 지금 하와이안 셔츠들을 좀 보고 있어. 이게 작년 선서프 카탈로그고, 하와이안 셔츠가 엄청 종류가 많아. 선서프가 그 하와이안 셔츠 브랜드잖아. 이게 이제 토요에서 전개하는 선서프라는 또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는 이제 하와이안 셔츠만 만들고 있는 브랜드고, 셔츠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펼친 것만 해도 패턴이 엄청 화려한데, 나는 처음에 이 알로하 셔츠라고도 하고 이 하와이안 셔츠라고도 하는 거를 처음 봤을 때 엄청 외색이 짙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냥 막연하게. 근데 왜 이렇게 외색이 짙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와이안 셔츠에 대해서 역사를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 역사 공부 한번 할까? 벌써 지루하긴 한데 한번 해주시죠. 내가 이거 연도는 잘 못 외워가지고 연도는 써왔고, 최대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1776년도에 이제 영국 사람 쿡 선장에 의해서 하와이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위치가 태평양 한 가운데 있고 중국이랑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먹을 거를 좀 보충하기에 굉장히 좋은 섬이 된 거야. 옛날에는 막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항해가 힘들 거 아니야. 우리 막 원피스 보면은 다음 섬 들려가지고 식량 보충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런 느낌으로 하와이가 알려지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막 하와이로 많이 오게 되는데, 이 하와이 원주민들은 외국인들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체가 없는 상태였어. 그래서 그런 전염병이 막 번지기 시작하니까 하와이 원주민들의 인구가 엄청나게 줄게 돼. 원래는 그분들이 먹는 주식이 뭐냐면 감자거든. 인구가 너무 확 줄게 되니까 그 지대를 커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시기에 이제 미국 자본가들이 이 버려진 땅을 보고 여기에 좀 사탕수수 농장 사업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탕수수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지. 근데 사탕수수를 만들려면은 이제 많은 인력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외국인 이민자들을 받아서 이제 노동력을 좀 충당을 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원래는 중국 사람들을 먼저 이제 이민자로 받아가지고 노동력을 이제 충당을 하려고 했는데, 이 노동계약이 한 3년 정도가 끝나니까 자기 차이나타운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네들 사업을 시작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이 사탕수수 노동력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뭐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이민자를 받았는데, 일본에서도 사탕수수 노동자들을 많이 받게 돼서 나중에는 한 20만 명 이상이 하와이에 거주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 하와이 인구의 한 40% 이상이 일본 사람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일본에서 하와이로 갔던 원년자라고 하는 그분들이 처음에 이제 기모노를 입고 갔을 거 아니야. 기모노를 입고 가면 하와이를 가면 어떻게 돼? 엄청 덥잖아. 그래서 그 기모노를 수선을 해서 입어야 되잖아. 근데 그 유럽 선원들의 파라카 셔츠라는 게 있어. 그 파라카 셔츠를 모티브로 해서 일본 기모노 원단을 오픈 칼라 셔츠지, 쉽게 말하면 그 디자인을 이제 융합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처음에 우리가 뭐 알로하 셔츠 또는 하와이안 셔츠라고 불리게 되는 그 셔츠가 탄생을 하게 된다라는 설이 있어. 하와이안 셔츠라는 명칭이랑 알로하 셔츠를 혼용해서 쓰던데, 이게 명칭을 뭐라고 해야 돼? 그 원래는 뭐 사실 다 써도 되긴 한데 1900년대 초반에 어떤 중국인이 그 알로하 셔츠라는 상표를 등록을 했었대. 상품명으로 쓰면 안 되는 뭐 그런 건데, 어쨌든 뭐 같은 말입니다. 알로하 셔츠나 뭐 하와이안 셔츠나 다른 게 아니고 말은 같은 건데, 알로하 셔츠는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게 좀. 그래서 우리는 써도 되는데 이제 상품명에 쓰기에는 꺼려지는 상황인 거네 지금. 그렇지. 그걸 다 잡으시진 않을 테니까 뭐. 그래도 저는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옷의 종류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거든. 몇 없는 선택지 중에 하나가 하와이안 셔츠인데 이게 호불호가 엄청 세더라고. 근데 넌 잘 입고 있어 평소에? 나는 여름에 꼭 하나씩은 사는 거 같고, 한마디로 여름에는 스타일이 단조롭다는 뜻이지. 그래서 사실은 여름에는 옷을 레이어드를 많이 할 수가 없어,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단품으로 포인트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지. 그리고 사실 이 스타일 수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 스타일을 이건 뭐 때문에 거르고 뭐 때문에 거르고 이러다 보면은 못 입어 아무것도. 너무 배척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 하와이안 셔츠 자체가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충분히 뭐랄까 받아들여지기 쉬운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강렬한 패턴의 제품보다는 조금 은근한데 좀 멋이 우러져 나오는 그런 느낌의 셔츠로 먼저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우리가 매년 여름에 이 오픈 칼라 셔츠를 만들기도 했었고, 원래 우리가 이 똑같은 원단인데 다른 컬러로 우리가 17년도에
한번 출시를 먼저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리오더를 6번인가 했었어가지고 저희가 브랜드 초기였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판매가 잘 됐었던 아이템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때의 기억을 살려서 저희가 이번에도 매력적인 원단을 사용을 하게 됐고, 이 원단을 모든 재고를 사와서 생산을 했습니다. 뭐 수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원단 재고를 가져와서 생산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품절이 되면은 내년을 기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막 휴양지라거나 뭐 놀러 가서 입는 옷은 아니다. 솔직히 나도 오픈 칼라 셔츠, 그러니까 이 하와이안 셔츠를 처음 봤을 때는 와 저거 진짜 놀러 갔을 때, 휴가 갔을 때 입는 옷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뭐 캐주얼하게 입으면은 그냥 주말에 놀러 가거나 때 충분히 입지 않을까? 일상생활에서도. 일반적인 오픈 칼라 셔츠와 그 하와이안 사이에 있는 그런 경계 느낌, 그런 게 좋다. 그러니까 디자인은 오픈 칼라 셔츠인데 쓰인 소재가 조금 얌전하다라든지 그런 자기가 마음에 드는 패턴이 있다면은 그런 쪽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것도 점점 많이 모으다 보면은 점점 더 과감한 패턴을 자기도 모르게 찾게 돼. 그런 것도 사보는 것도 재밌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화려한 게 있어. 막 그려져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못 입겠더라. 진짜 일본 민화가 그려져 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뭐 그런 거 말고도 빈티지 하와이안 셔츠의 조건 중에 뭐 이런 게 있거든. 히비스커스가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팜트리, 그러니까 야자수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잎 리프, 잎 무늬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뭐 세로줄 무늬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그냥 가로 수평선으로 뭔가 그림이 하나 있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신 게 뭐 코코넛 버튼을 써야 된다. 근데 여러분, 코코넛 버튼만 쓰는 게 아닙니다. 대나무 버튼도 쓰고, 그리고 천년 조개도 씁니다. 자개 단추, 그런 게 사실 빈티지 하와이안 셔츠를 찾다 보면은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세로줄 무늬를 이제 따라서 하는 거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레이온에다가 프린팅이 된 형태의 원단을 쓰거든요, 하와이안 셔츠는. 근데 저희는 좀 특이하게 선염사가 자수되어 있는, 애초에 원단이 그렇게 짜진 그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니크한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실물을 보신다든지 한번 걸쳐보기만 하더라도 와, 여름에 이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거 매력을 좀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그런 것도 해보세요. 일본 가서 빈티지 샵 도실 때 알로하 셔츠들 진짜 많거든요. 그 중에서 진짜 내가 마음에 드는 그림을 찾는 것도 되게 여행에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 알로하 셔츠 빈티지 중에서 좀 많이 보이는 브랜드가 레인 스푸너, 피에르 가르댕이 그 디자이너 브랜드잖아. 그 디자이너가 이제 그 알로하 셔츠를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었고, 토미 바하마, 또 캠피아 뭐 이런 브랜드도 있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폴로 랄프로렌이 있고,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서 콜롬비아에서도 이런 하와이안 셔츠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꼭 이렇게 오픈 칼라 셔츠여야만 하와이안 셔츠인 거는 아닙니다. 패턴을 가지고 있어도 알로하 셔츠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넓은 범주로 보게 되면은 그런 다양한 알로하 셔츠들이 있습니다. 레이온이나 실크같이 그 하늘하늘한 맛이 좋아서 고를 때 원단을 첫 번째로 보긴 하거든. 프린팅도 물론 중요한데, 너는 고를 때 좀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가 뭐야? 제일 중요한 게 그 박시한 핏. 그런 셔츠들은 다 크게 나오잖아. 그래서 박시한 핏이 제일 먼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늬. 어떤 거는 그림이 너무 예뻐서 사이즈가 안 맞아도 사고 싶을 때가 있거든. 그 정도로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잘 본다면은 득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와이안 셔츠가 컬러가 3개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올리브 컬러랑 버건디 컬러, 그리고 퍼플 컬러까지 해가지고 3가지 컬러인데, 3가지 컬러의 스타일링을 3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스타일링으로는 이 올리브 컬러의 하와이안 셔츠고요. 제가 사이즈는 엑스라지 사이즈를 선택을 했거든요. 기존에 제가 한 라지 사이즈가 105 정도 되는 사이즈여가지고 평소에 라지 사이즈를 입기는 한데, 사실 이것도 라지 사이즈를 입어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좀 여름에 이렇게 좀 더 낙낙하게 입는 느낌을 연출을 하고 싶어서 이 사이즈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보통 이 하와이안 셔츠를 입을 때는 흰 셔츠를 받쳐서 스타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거스 콜라보 데님을 매칭을 했고, 뭐 요런 좀 화려한 셔츠들 있잖아요. 패턴이 화려한 것들 상의를 입으실 때 요런 좀 셀비지 데님으로 좀 톤을 눌러주는 느낌으로 입으시면은 진짜 쉽게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좀 쉽게 입을 수 있는 느낌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데님이랑 매칭을 했습니다. 라지 사이즈 입어볼까?
라지 사이즈를 입었고 원래는 이게 제 사이즈고 너무 잘 맞죠? 나 지금 이 사이즈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사실 그냥 진짜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본인 원래 사이즈로 가시는 게 사실은 제일 안전할 것 같고 뭐 여름에 나는 넓은 실루엣을 좋아한다 싶으면은 사이즈 업을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참고로 워싱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수축률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컬러의 팬츠만 피하신다면은 전혀 문제 없지 않을까. 두 번째 착장은 가장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퍼플 컬러. 사실 이거를 스와치로 봤을 때는 되게 어려웠었어. 근데 왠지 크게 보면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 그게 좀 적중을 하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 스타일링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모자는 카시라의 밀집으로 된 베레를 썼고 저희 하와이안 셔츠 퍼플 컬러를 입고 안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흰 티셔츠를 레이어드를 하고 구루카 쇼츠를 매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샌들은 파라부트의 구루카 샌들. 구루카 좀 깔맞춤을 했습니다. 근데 구루카 팬츠를 입었는데 또 안 넣어 입는 경우도 있네. 아 그래 그것도 내가 얘기하고 싶었다. 구루카 쇼츠라고 꼭 이걸 막 디테일을 보여주려고 너입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그 허리의 그 방식인 거지 그냥 쇼츠처럼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저같이 배가 나온 사람들은 구루카 쇼츠를 이렇게 너입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으시면 됩니다. 실루엣이 되게 예쁘잖아. 그리고 특히 구루카 쇼츠는 스타일링 할 때 좀 재밌는 게 밑단에 카브라가 돼 있단 말이야. 이게 또 은근 느낌 있거든. 그냥 우리 막 반바지들 보면은 밑단이 일반적으로 그냥 커팅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게 좀 더 그런 느낌을 주기는 해. 지금도 그냥 쇼츠보다는 이 밑단이 카브라가 잡혀 있는 게 가죽 샌들이라든지 이런 걸 매칭했을 때 조금 더 느낌 있는 그런 거를 연출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타일링은 이제 버건디 컬러의 셔츠에 퍼티그 팬츠를 매칭을 해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번 시즌에 퍼티그 팬츠, 헤링본 퍼티그 팬츠 이거 거의 곧 품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슬리퍼. 첫 번째 착장에서도 아일랜드 슬리퍼를 신었는데 지금도 아일랜드 슬리퍼를 착용을 했거든요. 사실 아일랜드 슬리퍼가 나는 편해서 착용하는 건 아닙니다. 여름에 이 스웨이드 신발이라는 게 굉장히 또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근데 제일 큰 이유는 예뻐서. 생각보다 대체 자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 셔츠를 기획을 했던 의도도 그거야.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그냥 편하게 여름 옷을 즐길 수 있는, 하지만 포인트는 되는. 제가 하는 스타일링들이 굉장히 단조롭다면 단조롭고 무난하죠. 무난한데 그만큼 좀 따라 입기 쉽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룩으로 좀 최대한 지향을 하고 있고, 본인이 좀 너무 뽐내기를 원하는 스타일링이랑은 또 안 맞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름 옷이기도 하고 진짜 그냥 자유롭게 많이 입기도 하고 만든 것 같아. 보면 뭐 소재도 엄청 다양하고. 사실 이런 게 참 재밌어. 역사가 있는 게 재밌고 하와이가 그만큼 좀 특수한 경우인 것 같아. 어쩌다가 그 하와이로 그렇게 많이 갔을까? 일본인들이 처음에. 그때 당시 그 하와이에 이민 간 사람 중에서 한국인들도 꽤 있었고, 그때는 그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독립운동, 운동자금으로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냥 그 하와이안 셔츠가 놀러 가는 옷, 휴가룩, 리조트룩 이렇게 가벼운 옷이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역사도 깊고 파다 보면은 또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빈티지도 또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반츠의 하와이안 셔츠도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나요? 우리 건 뭐 최고죠. 요거는 제가 그냥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절되기 전에 얼른 구매.